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한 시간에 한 문제씩만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하면 충분해요. 언제까지 채우면 된다? 10월 29일까지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가면 좋지만 천천히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서두르면 안 돼요. 어느 순간 서두르는 마음이 드는 순간 무너져요. 이렇게 천천히 가면 된다. 천천히 가면 되지만 힘은 안 된다. 매일매일 걷듯이 매일매일 걸어야 돼요. 자, 총칙은 너무 어려워요. 총칙은 너무 어려운데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는 어렵지만 문제는 쉽다. 그 이유는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총칙이 아니라 부동산 총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어디 들어갈 사람이냐면요. 204쪽에 보면 범위 해석 파트 나와요. 굉장히 어려운 파트예요. 이 범위 해석이란 파트는 법대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이게 재판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어려운데 우리 시험 문제는 정해져 있다. 뭐가 나오냐 그러면 204쪽에 보면 2번의 해석 방법에서 자연적 해석 방법, 거기서 빈출, 오표시, 무의원칙, 별표 몇 개? 3개 치세요. 올해 나올 때 됐어요. 이게 3, 4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지금 3년 연속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어렵게. 이게 부동산 이야기고 이게 중개업 볼 때 있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문제이고요. 자, 오표시 무의원칙. 그러면 생각나는 말이 있어야죠. 자,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배웠느냐. 건물보다는 토지를 매매할 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토지를 매매할 때. 토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자, 이 토지는 편의상 X토지라 부르고 이거 Y토지라 부를게요. 그런데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이게 항상 동일인 소유일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동일한 소유자. 두 필지가 모두 동일한 소유자인데 자, 토지 소유자 매도인과 매수인 을이 마음과 마음으로는 X토지를, 이 토지를 5억에 사고 팔기라 하자라고 X토지 매매를 5억에 사고 팔기 합의를 했어요. 이렇게 합의가 됐다. 자, 합의가 됐다면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뭘 써야 되죠? 계약 써야 되는 거죠. 네 마음과 내 마음은 X를 매매 합의했으나 그 계약서의 표시는 꼭 이렇게 들어가죠. 계약서의 표시는 X토지가 아니라 Y토지라고 표시했다. 자, 왜 그런 거냐? 서로 지번을 뒤바꿔 알고 있는 거죠. 실제 지번이고, 자, 실제 지번은 여기 이제 부번이라 부르는 거죠. 이거 부번이고 이게 본번인데 이 두 사람들이 이걸 필체 바꿔 알고 있어요. 이게 25-1지번이고 25번지인데 이게 실제 지번인데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걸 25번지로 25일로 서로 필체 뒤바꿔 알고 있다. 이럴 수 있다 없다. 왜 있는 거예요? 바본가? 왜 이래요? 필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위적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면을 놓고 보다 보면 이 자꾸 분할되다 보면 원래 필지마다 경계를 그려주고 필지 안에다 지번을 기재하고 지목을 약자로 기재해야 되는데 자꾸 분할되다 보면 여기에 밖으로 삐져나온다고. 얼마나 있을 수 있는 얘기야. 네 마음과 내 마음은 이 토지를 매매 합의했으나 이 지번은 우리가 25로 알고 있으니까 계약서에는 사실 25-1인데 계약서에는 25번지 토지를 5억에 사고 팔기로 하자라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잔금 치는 날 매도인이 X토지에 필요한 등기에 필요한 갖고 온다는 마음을 가지고 뭘 갖고 왔을까요? 이거를 25번지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고 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25번지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5번지에 관한 소유권 등기필증, 매도 인감증을 다 25번지로 띄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잔금 치는 날 결국은 Y토지에 필요한 서류를 다 넘겨받고 잔금을 치는 거죠. 바로 그날 등기소 가서 법무사 통해서 X토지를 매매하고 X토지를 등기내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Y토지를 소유권 이전 등을 내버린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이걸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해. 우리가 토지를 사업하면 서류를 갖고 서류가 넘겨다니는 것이지 실제 땅을 들고 넘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결국은 X토지 매매하고 X토지를 등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Y토지를 등기낸 거죠. 그러면 X토지 25-1번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 지번. 이 X토지 등기 떼어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났다, 안 났다? 안 났죠. 그럼 결국은 토지는 X토지를 매매해놓고 등기는 Y토지를 등기하는 사건.
제가 미분양 아파트를 얘기하면 301호를 매매한다 합의해놓고 등기는 103호를 등기는 사건이에요, 결국은요. 자, 판례하는 얘기가 이때 Y토지는 비록 등기 났어요. 등기 나더라도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제 맨날 묻는 게 이거죠. 아니 왜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겁니까? 등기 났는데? 등기 났잖아 지금. 등기 떼어보면 이 Y토지가 을아파트 등기 났잖아요. 근데 왜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죠? 주관식으로 묻지 마. 피곤해 아주. 그래요. 등기라는 것은 어느 등기가 났다면 그 등기에 일치하는 실체관계가 존재되는 거야. 예를 들면 매매는 X토를 매매했지 Y토를 매매한 적 없잖아요. 실체가 존재하는 등기 나더라도 무효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Y토지에 등기 났어요. 이렇게요. Y토지에 소유권을 취득했다, 취득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그런데 X지 매매해놓고 Y토 잘못 등기 낸 다음에 이것이 제3자 병한테 또 소유권 이전이 또 여기까지 넘어갔어. 우리 이런 애를 뭐라 불러요? 제3자까지 생겨버렸어요. 잘못 난 느낌이에요. 결국은 아파트 301호를 매매해놓고 103호를 등기했는데 그 103호가 다시 이전 등기 넘어갔다는 거야 지금요. 근데 이런 애는 선이었대요. 전혀 알 수가 없었대요. 나는 등기 믿고 등기 냈을 뿐이지 실제는 이 토지 매매인지 뭔지 알 수 없어. 몰랐던 선의 3자라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할 수 없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는 거죠? 선인데? 거의 많이 들었어. 입 뛰는 거 봐, 입 뛰는 거 봐. 입은 뛰는데 무슨 옹알이 하는 것 같아. 애들 옹얼옹얼 못 알아들어요. 본인만 알아, 본인만. 등기부에는 뭐가 없다? 공신력이라는 것이 없어. 따라서 내 앞에 등기가 일단 무효가 돼버리면 그 다음 등기도 뭐가 되는 거죠? 무효예요. 한번 등기는 하자나 흠이 생기면 하자함이 끝까지 따라내가. 내 앞에 등기 무효 끝까지 다 무효가 되는 거야. 선이라 보호받는 거 아니다. 다만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믿고 거래한 사람도 소원 취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공신력이 없는 현실에서 우리 부동산 얘기 나왔을 때 앞에 등기가 무효가 됐다면, 앞에 등기가 취소가 됐다면, 앞에 등기가 원인이 없다면 뒤에 이루어진 등기는 다 무효가 되는데 공신력이 없는 현실에서도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면, 이 규정이 있다면 공신력이 없는 현실에서도 제3자 특별히 이제 보호받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몇 가지 있나요? 부동산 얘기 나왔을 때 내 앞에 등기가 무효가 돼버리거나 내 앞에 등기가 취소가 돼버리면 다음 선이건 뭐건 필요 없어. 보호 못 받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공신력이 없는 현실에서도 선의의 3자 보호정이 있는 107조 비진이 표시. 얘가 농담 삼아 거짓말로 장량 삼아 이전 등기한 거야. 비진이 표시. 짜고 한 통절 표시였다면 가장매매한 거 가장매매 또는 착오로 이루어진 등기 착오 또는 갑이 을한테 사기강박당해서 이루어진 등기야. 110조 사기강박당 의사표시의 무효 취소는 누구에게는 선의의 3자에게는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부동산 얘기 풀 때 비록 내 앞에 등기가 무효였더라도 그 지문 중에 비진이 표시로 가장매매하여 착오로 이루어진 사기강박당해서 부동산을 매매하여 사기강박.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면요. 계약의 해제. 갑이 을한테 매매했어. 매매했는데 을이 병한테 또다시 거래했는데 갑이 을과 매매한 계약을 해제해버렸어. 계약의 해제는 해제 목적물의 제3자에게는 대응하지 못한다. 해제. 그럼 우리가 문제 풀 때, 부동산 사례 문제 풀 때 비진이 이 단어 나와.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강박, 계약의 해제. 이 단어 나왔을 때는 제3자가 선이라면 보호받고 소원 취득할 수 있다. 여기 빼놓고는 다 뭐다? 공신력이 없다. 5군데만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특별히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소원 취득할 수가 없죠. 그러면 판례가 하는 얘기가 이 경우에, 자 이거 두 번째 얘기예요. 이 경우에 착오 원인으로 착오 아니냐?
이 토지 매매한 다음에 이거 등기 낸 건 착각 아니냐. 맞아요. 차고에 차고. 필지 뒤바꿔놨어요. 근데 Y 토지는 착오인으로 취소하여 이 단어 쓰면 되는 거다, 큰일 나는 거다. 뭐 큰일 날 것까지 있어. 하나 틀리면 되지 그냥. 그렇죠. 왜 큰일 나는 겁니까? 이게 착오의 문제라 그러면 이 등기는 일단 유효하다는 뜻이야 이게. 유효를 취소하는 것이지 무효를 취소하는 게 아니잖아. 이 등기는 처음부터 무효인 등기지 일단 유효한 등기가 아니야. 이게 착오의 문제로 본다면요. 취소 안 하면 취소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는 뜻이잖아. 처음부터 이 등기는 뭐다? 무효이지 일단 유효한 등기 아니기 때문에 착오인을 취소할 여지도 없는 거야. 취소라는 것은 일단 유효해지 취소하는 거야. 무효를 취소한다는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펠 무효원칙에서는 착오인을 취소한다는 말이 나올 여지도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네 번째, 이때 마음과 마음으로 합의했던 엑스토지 매매로서는 판례가 매매로서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유효하기 때문에 매순 을은 이제라도 이 잘못난 등기를 뭐 해주고 이 잘못난 등기를 을은요 잘못난 등기를 말소해주고 엑스토지에 등기를 등기해달라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라도 엑스토지 등기해달라고 이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문장, 이때 이 사건 엑스토지 매매해놓고 Y토지 등기한 사건, 아파트 301호 매매해놓고 103호 등기한 사건에서 이때는 X토지, Y토지 둘 다 물건 변동은 둘 다 없다. 물건 변동은 없다. X토지, Y토지 둘 다 소유권 취득은 없다. 없는 상태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이 지문이. 그래요? 잘했어요. 뭘 잘해요? 약간 자신이 없으면 대답을 안 해. 갑자기. 요거 맞는 지문이에요. 왜 맞냐 보세요. 이 등기 나더라도 뭐다? 무효이다.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다만 엑스토지 매매로서 유효하다는 거죠. 매매로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을은 가백에 이 엑스토지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즉, 을 앞으로 엑스토지 등기 났어요, 안 났어요? 등기 안 났잖아요. 등기 없이는 소유권 취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엑스토지는 등기가 아직 안 났지. Y토지는 등기 나도 무효이지. 소유권 이전이 안 됐지. 둘 다 소유권 변동은 없다. 다만 엑스토지 매매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을은 가백에 엑스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등기 없이 어떻게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둘 다 소유권 취득은 없다는 거죠. 완벽해요. 이거 나오라 그럴까 나오지 말라 그럴까요? 너 나와라. 너 마친다. 다섯지문백이 없어. 복잡해 보이지만 이 다섯지문만 보면 맨날 똑같은 지문이야. 오히려 더 편해요 이런 데가. 새로운 지문이 없기 때문에. 자, 하나 해결했어요. 5표시 무효원칙. 다만 이 5표시 무효원칙은 마음과 마음이 있고 계약서 표시가 있어. 표시가 있을 때 무엇을 더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의사. 네 마음과 내 마음과 합의된, 마음과 마음이 합의된 이 매매지. 계약서에 표시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고려하여 마음을 고려하여 이렇게 들어가지. 표시를 고려하여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표시를 고려한다면 이 등기가 유효하다는 뜻이죠, 지금요. 그래서 항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의사를 중심으로 마음을 고려하여 그럼 이게 들어가면 이것을 우리는 자연적 해석이라 부르는 거예요. 5표시 무효원칙이 한 대표적인 자연적 해석이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표시를 중심으로 표시를 고려하여 이게 들어가면요. 그걸 규범적이라고 합니다. 규범적. 그러니까 네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 표시한 대로 네가 입으로 얘기한 대로 그대로 그냥 해석해 버리는 거. 마음을 고려하지 않는 게 표시를 중심으로 표시된 대로 그러면 규범적. 표시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중심으로 그러면 자연적. 요 정도 지금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 복잡하게 나오면 어려운데 과거에는 추상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법대 학생들처럼 무조건 이 문제야. 논할 것도 없어.
다른 건 읽지도 마셔요. 읽지도 마셔. 저를 믿으셔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해. 자, 의사표시 볼까? 의사표시 넘겼어요. 참 의사표시도 공부하기가 참 어려워. 문제는 두 문제에 불과한데 많은 판례와 많은 사례 문제가 있어서 부담스럽지만 나오는 데는 정해져 있다. 우리한테 너무 어렵게 안 나온다. 최근의 문제들은 멤버 총칙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물권법이 어렵지 총칙은 정말로 전형적인 문제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의사표시에서 한두 가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지문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있을 것 또는 의사표시가 다른 말로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의사표시 있을 것,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이야.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립, 의사표시가 존재하자면 불성립.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다. 성립이냐 불성립 논할 때 따지는 거야. 우리가 성립하려면 모든 법률행위는 당사 사람이 있을 것, 목적이 있을 것, 의사 존재할 것. 존재하면 성립, 존재하지 않으면 불성립. 그런데 의사표시는 내 마음속에 의사와 내 마음과 내가 입으로 얘기한 표시가 내 마음과 내 표시가 일치할 것. 근데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겠다 얘기했어. 계약서를 계약 맺겠다는 생각 계약서 그냥 찍었어. 내 표시가 일치할 것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논하는 거.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논하는 거. 효력 요건. 그래서 의사표시 일치하면 유효.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으면 성립됐더라도 무효내지는 취소로 가잖아요. 그건 아무 얘기도 아니지만 의사표시가 있을 것 그럼 성립 요건. 의사표시가 일치할 것 그러면 효력 요건. 자, 세 번째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지만 이 정도는 기본을 끼고 있어야지 그래도 의사표시와 이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와 법률행위는 의미가 같은 것이다. 맞는 지문, 틀리는 지문. 의사표시란 말과 법률행위는 일치하는 개념이다. 의미는 실제 같다. 이꼴이다. 맞아요? 클라요? 클라. 이건 틀리는 거야. 같지 않아요. 왜 그런 거냐? 모든 법률행위. 우리 법률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법률행위를 의사표시 개수가 몇 개냐? 개수에 따라 단독 법률행위, 대합 법률행위, 합동행위 나눠지는데 법률행위가 가장 대표적인 건 계약이에요. 계약. 그런데 모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을 것?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 있을 수 없어요. 이게 필수 공약수야. 하지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하나만 갖고 되진 않아. 의사표시 말고도 플러스 이게 법률이 되려는데 플러스 뭔가 알파가 더 있어야 돼요. 무슨 알파가? 당사자, 사람도 있어야 되죠. 목적도 있어야 되잖아. 의사표시만 가지고 그 범위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모든 법의 의사표시가 꼭 있어야 되는 필수 불가결이야. 이건 꼭 있어야 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표시 하나만 가지고 범위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이때 같다는 뜻은 아니지 이게. 그렇죠? 포함 될지언정 좀 더 어렵게 들어볼게요. 좀 너무 어렵게 한다. 이거 양전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요. 그림을 생각하셔야죠. 이렇게요. 자, 들어갔는데 이제 결함이 생겼다. 내 마음 내 표시가 양자 일치해버리면 내 마음과 내가 입으려는 표시가 일치하면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데 내 마음과 내 표시가 뭔가 이제 일치하지 않아 버리면 뭔가 의사표시 문제가 생긴 거야. 그 문제 생기면 우리 뭐라 본다? 결함이 있는 일이 들어가죠. 근데 결함 있는 의사표시는 몇 가지 나와 있다. 몇 가지가 있죠? 문제가 생긴 거 몇 가지가 있어요. 대답 안 하는 거 봐. 손은 이렇게 하고 있어. 혹시 틀릴까 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제 손이라도 고마워요. 107조 우리는 비진입 표시. 결함이 생긴 문제. 108조 짜고 하는 통정 허위 표시. 109조
사고로 이루어진 의사표시. 여기까지를 특히나 결함 있는 것 중에 여기까지를 흠 있는, 이런 거 안 모르는 흠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부르고, 또 하나는 남에게 사기나 강박한 의사표시는 뭔가 의사표시가 있었지만 그 의사표 정상적이지 못하고 뭔가 결함이 생겨버렸어요. 결함이 생겨버리면 이 성립한 법률행위는, 성립한 계약은 유효하지 못하고 무효 내지는 시세 문제 넘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결함이 생겨버리면.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 시험 문제는 어디가 하이라이트다?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제가 한 문제를 결정 났다 그랬어요. 부동산 가정매매, 통정 허위 표시, 부동산 은닉행위, 이 사례 문제 올해는. 그 다음에 저는 올해 사기의 요건, 제3자의 사기 강박. 이 두 군데가 탑픽이야, 탑픽. 거의 만나면 여기를 만날 거야, 두 문제 거의. 응? 요즘 출제 경향이.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는 111조 1항의 의사표시의 도달주의 원칙. 의사표시는 도달시에 그 효력이 있다. 이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놓고 분석하는 거야. 최근에 7, 8년 한 23회부터 분석해보면 이런 데가 탑픽이 아니라는 거야. 생각보다. 여기가 중요하고 오히려 어렵지 않지만 이 도달주의 원칙이 잘 나와요. 이렇게 봐주시면 돼, 중심으로. 물론 이게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야. 다 나올 수는 있지. 그렇지만 올해 32회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봐줘야 되는데, 먼저 우리 교재 206쪽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107조를 다른 말로 비진이 표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가끔 쓰는 용어야. 또 이거를요, 보통 이렇게 많이 불러요. 비진이 표시했다 이렇게 불러요. 농담, 거짓말 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심리우보다 이거 심리우보.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우보. 그 심리우보라면 일본 한자 용어인데, 심리우보를 우리말로 하면 남을 속이는 거, 누굴 속이는 거. 속이는 것을 심리우보라 불러요. 누굴 속이는 거. 그럼 우리말로 하면요, 남에게 마음에도 없이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내 마음에도 없이 헌, 그렇죠? 농담, 거짓말하는 것을 비진이 표시다 부르죠. 자, 법정 볼까요? 그러면 비진이 표시는 누구랑 짜고 하나요? 나 혼자 하나요? 나 혼자예요. 또 짜고 하는 게 나 혼자 하는 거야, 나 혼자. 그럼 비진이 표시하는 목적은 누굴 속이려고 하는 거야? 왜 거짓말하고 마음에도 없이 증여한다는 마음도 없이 입으로만 증여한다 얘기하고, 왜 마음에도 없이 거짓말하는 것은 누굴 속이는 거야? 상대방을 속이는 거야. 속는 대상이 상대방이라는 건 비진이 표시야. 근데 가장매매, 통정 표시는 둘이 짜요. 누굴 속이기 위해서? 지네 둘이는 안 속아. 지네 둘이는 진짜 매매 아닌 거 알아. 제3자를 속이기 위해서. 속는 대상이 3자라면 통정 표시. 속는 대상이 상대방이라면 비진이 표시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법좀 한번 볼까요? 법좀은 어렵지 않아요. 뭐 어려우려면 끝도 없지만. 제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자, 1항에 피의자가 진이 아님을, 다른 말로 진심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면 107조에 따르면 농담 삼아 거짓말 삼아 실제는 증여한다는 의사도 없이 입으로만 증여한다 얘기한 것도 원칙은 비진이 표시도 원칙은 그 효력이 있다. 원칙은 유효하다. 원칙 유효하다. 그렇죠? 그러나 항상 다만 그런 앞에까지를 뭐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원칙. 다만 그러나 상대방이 진심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원칙 유효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피의자가 증여한다 얘기한 것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이 이미 알았다. 상대방이 악이 알았다. 악이 또는 거나 오할 또는 알 수 있었다. 뭐죠? 유과실. 뭔가 실수가 있어. 유과실 때. 이때는 이 비진이 표시 뭐가 되는 거예요? 농담 삼아 증여한다 얘기한 것은 이때는 무효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뒤집을 줄 알아야지. 법조문이니까.
증여한다는 마음도 없이 그래 너한테 집 한 채 줄게. 너한테 기계 한 대 줄게라고 실제는 증여한다는 마음도 없이 입으로만 증여한다 얘기했다. 거짓말 삼아 농담 삼아 얘기했으나 상대방이 그러나 악의 반대말이 뭐죠? 선의. 오할의 반대말은 뭐예요? 엔드. 그리고 유가시의 반대말은 무가시. 상대방이 선이 무가시일 때 그때는 이 비진 표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하다. 그런데 잘 봐보세요. 비진 표시는 원칙은 유효하나 그러나 상대방이 진이 아니면 진심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어 그때는 무효이다. 그렇지? 여기 들어가죠. 예외적으로. 그렇지만 상대방이 선이 무가시일 때는 또 유효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결국은 잘 봐보세요. 농담 삼아 거짓말로 얘기한 것도 상대방 태도에 따라서 유효화되기도 하고 무효화되기도 하는 건데 왜 원칙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들어가냐? 유효화되기도 무효되기도 하는 것이 원칙 유효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항상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추정해 주는 거. 상대와 선의 무가실은 추정한다. 추정해 주는 걸 원칙으로 보는 거야 항상. 그럼 이런 분쟁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 가만히 입만 다물으면 되는 거야. 그럼 모든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표의자가. 말한 표의자가 입증해야 돼. 뭘 입증해야 돼? 판사님, 제가 한 달 전에, 2달 전에 술자리에서 기계한테 준다고 말한 것은 농담 삼아 증명한 겁니다. 거짓말로 해본 소리입니다. 상대방이 악이었던 증거, 알았다는 거, 농담이고 알았다는 거 입증하겠습니다. 입증하겠습니다. 내가 증명한테 얘기한 것이 거짓말이었던 것을 장량 삼았던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고 입증하겠습니다. 이걸 입증해내면 무효되지만 표의자 입증 못해내면요 이것으로 추정이 통과되는 거죠. 항상 추정이 원칙이 되는 거 이렇게요. 그래서 상대 태도에 따라서 다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전환결사표시 무효는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이 뭐죠?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선의의 3자를 보호하는 무효는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라 부른다. 상대적 무효. 비록 그 비지 표시가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어 무효됐더라도 이게 무효됐더라도 한 달이 더 건너간 제3자 병이라는 사람이 몰랐던 선의의 3자라면 선의의 제3자한테는 이 무효를 뭐하지 못한다? 대항,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다.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 우리는 좀 이따 보면 비지표시의 무효와 통조표시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 부르는데 이 상대적 무효. 설3자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에서는 몇 가지가 인정돼요. 우리 상대적 무효 2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민법 시험 범위에서 다 절대적 무효야. 강요력 규변의 무효, 백삼전의 무효, 폭행의 무효, 토지거래 허가를 위반한 강행 다 무효, 다 그냥 절대적 무효야 다. 근데 설3자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는 2개밖에 없어요. 107조 비표시 무효, 108조 통조표 무효만은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다 2개야. 상대적 무효 그러면 몇 가지를 인정한다? 이 4가지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 비표시가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어 무효됐을 때 가장매매는 통조표 당사끼리 무효됐더라도 뭘 보호한다? 다음 사람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준다. 상대적 무효는 무효행위의 추인을 인정하나 인정 안 한다. 추인할 수 있어요. 이게 추인하면 새로운 범위가 될 수 있어. 추인할 수 있다. 상대적 무효는 무효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상대적 무효는요. 선의의 3자 생기기 전까지 없었던 일로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비진표시의 무효와 통전 무효에는 추인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 이런 데 쓸 때. 자, 그러면 바로 사례 문제 들어가요. 왜 사례 문제 아니면 판례 문제일 테니까. 어쩌다 나오면 어디 먼저 볼 것이냐. 208쪽 먼저 볼 거야. 208쪽에 4번 사례할 겨울 거기다 별표 2개 치세요. 저는 이 문제라 봐. 이 문제라 혹시 나오면. 그러면 비진 표시의 무효, 농담 거짓말한 거. 요 사례 문제 한번 정리하고 가야죠. 저는 나오면 무조건 이 문제라 봐요. 요즘 비진 표시 문제가 좀 뜸하긴 해요.
자, 바로 기본 강의할 때도 심의할 때도 봤던 얘기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세 번째 그리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비싼 이런 기기 한 대를 빌려준 관계다. 빌려준 관계면 친한 친구 사이인데, 자, 오늘 모임에서 친구들이 모두 비난하니까 야, 한 대 줘라 그러니까 실제는 갑은 증여한다는 의사도 없이 실제는 빌려준 기계 오늘부로 증여한다. 너 가져. 다음 달부터 상을 붙이지 마라. 실제는 증여한다는 마음도 없이 입으로만 증여한다고 얘기했다. 뭐 한 거죠? 비진입 표시한 거죠. 그런데 상대방 을은 선이 없다. 상대방 을이 선이라면 이 증여는 유효하다. 선이라면 유효하다. 맞는 질문, 틀린 질문. 갑이 실제는 증여한다는 말도 없이 야 을아 내 빌려준 게 오늘부로 어때 증여한다. 실제는 증여한다는 마음도 없이 입으로만 증여 얘기했으나 상대방 을이 선이었다. 몰랐다. 증여한다. 농담에 가지고 몰랐다. 선이라면 이 증여는 유효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 얼마나 숱한 분데 눈물을 뿌렸을까? 엔드 개념 붙은 거, 엔드, 선이 그리고 무과실. 엔드 개념 붙은 거 두 단 다 써야 되는 거지. 쓰다 말면 틀리는 거야. 선이만큼 유효한 게 아니라 선이, 상대방의 선이, 엔드, 그리고 뭐까지 나와야 돼? 무과실까지 나와야 돼. 엔드. 항상 객관식 문제 풀 때 선이 그리고 무과실. 그리고 자 붙은 건요. 두 단 다 써야 되는 거야. 쓰다 말면 틀리는 거야. 선이 무과실까지 나왔을 때 유효한 거. 선이 무과실이라면 유효해요. 선이 무과실이었다. 이걸 줬어요. 살인 문제가. 갑이 을한테 증여한다 얘기했으나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었다. 자, 이걸 줬어요. 그러니까 선이 무과실이었다. 이 두 단어가 다 나오면 이 증여가 유효해지는 거예요.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증여가 유효해졌기 때문에 소유권은 을한테 이제 기소되는 거. 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이제 기속이 되는 거야. 이 증여 유효하기 때문에. 근데 선이 무과실이었는데 여기서 다시 얘가 병한테 팔아먹었다. 병한테 팔아먹었다. 근데 병은 선이었다. 선의의 제3자라면 얘는 이 기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그런데 갑을한테 증여한다는 마음도 없이 입으로 증여한다 얘기했으나 상대방 을이 선이 무과실이었다. 이걸 유연이 이런 건 안 줘. 이런 건 안 줘. 이 단어만 딱 줬어 이렇게요. 선이 무과실이었다. 근데 을이 이 상태에서 병한테 다시 팔아먹었는데 병은 악의의 삼자였다. 악의. 다 알고 있었다. 얘가 증여한다 얘기한 것은 농담임을 거짓말임을 다 알았던 얘가 매수했다. 악의 삼자였다면 얘는 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왜 하는 것이죠? 어쨌든 민법은 얘가 선이 무과실이어서 이 증여가 일단 유효해지면 소유권은 얘한테 기속이 되는 거야. 다음 사람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승계 취득. 항상 민법 원리가 내 앞사람이 권리를 취득했고 내 앞사람이 보호받으면 다음 사람은 선이야 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 취득하는 거야. 승계 취득. 그런데 갑이 을한테 증여한다 얘기했으나 상대방이 악이었다. 악이었어. 한 단어만 줬어. 한 단어 줬어. 유과실 안 줬어. 악이라면 이때는 무효이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이건 맞는 지문이야. 왜? 악이 또는 5할 유과실. 또는이라는 개념은 둘 다 같이 둘 중 하나만 써도 돼요. 하나만 쓰면 되는 거잖아. 악이가 아니더라도 유과실이라면, 유과실이 아니더라도 악이라면. 5할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은 두 단어 하나만 쓰면 돼. 근데 엔드 개념이 들어간 건 둘 다 써야 되는 거 항상. 그거 조심하셔야 돼. 여기 악의만 줘도 돼. 악이었다. 악의를 줬어. 그럼 악의를 줘버리면 이미 알고 있었다. 농담을 거짓말이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 증여는요. 무효가 되는 거죠. 증여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소유권 어디 있는 거야? 법적으로. 여기 있는 거지. 법적으로. 증여가 안 된 거니까.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병한테 팔아먹었다. 돈이 급해서. 제3자병은 몰랐던 선의의 3자라면 얘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취득해요. 왜요? 법정벌이 돼 있어. 비진입 표시가 상대방이 악이 알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가 됐더라도
한 달이 건넌 삼자가 선일 때는 선의의 삼자태는 이 무효를 뭐 하지 못한다.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보호 받아요. 그런데 삼자병이 선의가 아니라 악이었다면 악의 삼자였다면 얘 보호받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비진입 표시에서 제3자의 선의 악의는 언제 나눠보는 거야? 그 비진입 표시가 상대방이 악이 알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됐을 때 한 달이 건넌 삼자의 선의 악의를 논하는 것이지 그 비진입 표시도 상대방이 선이 무가시서 일단 유해지면 제3자 선의 악의는 논할 필요가 있다? 논할 필요가 없다?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승계치득이니까. 이때만 논하는 거야. 이때만. 이해되죠? 살해 문제가 가벼울한테 증여한다는 마음도 입으로 얘기했으나 상대방 선이 무가시서 이걸 줬어. 이걸 준 다음에 이 문제를 내든가 이걸 내든가 상대방이 악이었다. 이걸 준 다음에 이걸 내든가 이 태도를 밝히지 않고서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 주고 이거 묻든가 이거 주고 이거 묻든가 두 문제 빼기는 없어. 그러니까 비진 표시에서는 가, 물, 병이 등장했을 때 중간에 상대방 을의 태도를 반드시 밝히게 돼 있어. 그걸 밝히지 않고 문제 성립이 안 돼. 그럼 이거 주면 선의가 논할 필요 없이 다 소유권 취득한다. 이걸 줘버리면 이때는 선의는 취득하고 악의는 취득할 수 없다. 너무 쉽지 이거 뭐 어렵습니까? 괜히 말만 어렵지. 참 쉽기도 하여라.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서 문제 몇 문제 풀면 끝나는 거야 현정. 연습이 부족해서 연습이. 머릿속에 구구단은 있어 구구단은. 근데 자꾸 연습 안 해보면 틀려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거의 뭐 이렇게 사회 문제가 나오고 한두 가지 이제 보자면 그래도 이제 시험이니까 혹시 몰라서 206쪽에 쭉 내려면 성립 요건에서 2번이 진이란 거기 있어요. 206쪽 진이란 이거 왜 묻고 난리인지 몰라. 난 더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추상적인 얘기를. 진이란 말 뜻을 보면요. 한자 쓸 줄 아시는 어신도 많으니까 진이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이게 진이에 진이. 그럼 우리말로 하면 진이란 뜻은 나의 진심, 나의 진심. 진심이잖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1번씩 한자, 1번씩 한자. 진이란 진심이란 뜻이 아니야. 내가 내 마음에서 바라는 진심이란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이란 내 마음에서 바라는 진짜 내 마음이 아니라 말한다는 생각. 강박을 당해서 사기를 당해서 말한다는 생각. 생각만 있다면 진이 있는 거다. 말한다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다. 나의 진심이란 뜻이 아니다. 뭔 소리인지 몰라. 그냥 밑줄만 놓으시고 그냥. 빈축을 내가 얼마든지 이해시킬 수 있는데 이런 추상적인 얘기 하자는 거 아니야. 법대학생들 이런 거 논하는 거야. 표의자가 진정으로 그전에 자주 나왔던지만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란다는 뜻이 아니야. 진이가. 진이란 내 진심이란 뜻이 아니라 의사표시 말한다는 생각만 있으면 돼. 내 진심이란 뜻이 아니다. 그 과거에 두세 번 물었던 질문이에요. 이거 논하지 않을게요. 요즘 이런 거 안 나오니까. 다만 관련되는 판례 3가지만 챙길 줄 알면 돼요. 그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래요. 좀 전에 사례 문제 아니면 판례 물으면 난 이거 문답 보는 거야. 이거 맨 밑에 봐보세요. 206쪽에 명의 대여사건 별표 치세요. 맨날 이 질문이야 판례는. 왜? 이거는 사회상한테 많이 있는 거거든. 대출 명의를 빌려준 자. 맨날 이 질문이거든. 대출 명의를 빌려준 자. 어떤 사람이 자기 면을 대출할 수 없게 되자 명의를 빌려줬어요. 대출 명의 빌려준 자들은 판례는 결론 내는 판례는 뭐 결론 기억하시죠? 대출 명의 빌려준 자들은 비친이 표시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표현해야 돼. 해당한다면 안 돼.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따라서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 빌려준 자들은 비진입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민법 107조 이 법조문 107조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107조 따라가지 않는다. 이 107조 따라가면요. 상대방이 선이 무과시라면 유효. 상대방이 악이 또는 유과시 때는 무효. 이거 따라가야 되는데 빌리면 아니기 때문에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신 빌려준 자들은 비록 상대 금융기관이죠 뭐
금융기관이 이 사실을 알아요. 아, 얘는 명의만 빌려줬지. 실제 돈 쓰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알아. 상대가 금융기관이 알거나, 명의 빌려준 거 알아. 실제 돈 쓰는 사람 다른 사람이라는 거. 상대가 금융기관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고 뭐라는 거? 언제나 유효하다. 이게 결론이야. 언제 유효하기 때문에 돈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세 단어 기억하셔야 돼. 107줄 적용 받아버리면 상대방 이 사실을 알거나 했을 때 무효화될 수도 있어. 근데 비즈니스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거나 했을 때 무효되지 않고 언제나 유효하게 돈 갚아줘야 된다. 맨날 이 얘기죠? 요거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해요. 이 질문이 묻는 건 그래요. 그렇지만 또 관련되는 게 이제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우리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공법행위라 불러. 공법행위. 일반 사인이 내 사기업 다니는 사람이야. 회사 사표 내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에 된 건 사법상행위지만 공무원이 사직원 제출하는 것은 공법행위야. 그걸 의원 면직처리라 불러요. 공법행위에는 107조, 소송행위, 신분행위, 공법행위에는 우리가 배우는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은 상대방 인서위원회가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어도 무효화되지 않고 무효되지 않고 언제나 유효하다. 절차 안정 때문에. 맨날 이 지문. 이 지문은 어디 나와 있냐? 이 지문은 우리 207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3번 적용 여부에서 2번 공법행위. 맨날 이 지문 공법행위 동그라미.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같은 공법행위에는 107조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유효하다. 이 사표 수리는 언제나 유효하지. 상대방 인사위원회가 알거나 알 수 있다 무효되는 거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맨날 대리권 남용이야. 대리권 남용이론. 남용된 대리권 남용이 뭡니까? 정당 대리권은 대리인이 대리권 이용해서 대리권 없는 애가 아니야. 대리권 없는 애가 사고 치면 무권 대리, 표현 대리고 정당 대리권 있는 재건축 조합장이 정당 권한 있는 사람이 그 조합장이 대리권 있다 이용해서 횡령하고 배임하고 도망간 사건. 남용된 대리권임을 상대방 금융기관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때는 뭘 적용한다? 판례가 107조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107조 비지표시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어서 그때는 본인에게 뭐다? 무효이다. 효력이 없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 그럼 107조 유추 적용. 요거 단어 기억하셔야 돼. 어려워 이 판례가. 또 하나 더 보자면 이제 이걸 판례들이고 이제 하나 주의할 건 하나 더 그 위에 있어요. 바로 적용해 보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상대방 단독행위도 비진입 표시는 농담 거짓말 비진입 표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면 상대원 단독행위도 농담 거짓말 비진입 표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유언 유중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해당 가능하다 가능하지만 뭐가 되느냐 언제나 유효해요. 무효화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 보세요. 자, 비진입 표시도 원칙은 유효한데 그 상대방이 농담임을 거짓말임을 알거나 알 수 그때는 무효화된다.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여지가 없잖아요. 언제나 유효할 뿐이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가능하다. 네 단어. 오히려 적용 여부가 중요하네. 그거 간단하지만 문제 풀 때.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더라면 복잡하지만 좀 더 좁히자면 아까 사례 문제랑 대출을 빌려준 자들 그것만 정확히 알면 돼. 거의 문제는 왜 우리가 공부한 이 모든 거를 다 치면 다 넣을 수가 없잖아. 요즘 주제별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고 통정을 표시야. 통정. 자, 통정 표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데가 209쪽에 효과 별표 3개. 효과 별표 3개. 그림 그려야죠, 제가. 그 다음에 210페이지에 3번 은익행위의 사례생점 별표 2개. 딱 두 군데야.
가끔 가다가 이제 틀리라고 뭘 냈느냐, 틀리라고. 앞으로 넘어와 보세요. 209쪽에 보면 제3자 해당하는 자 고르시오. 3자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시고 도표 있죠. 이게 나오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야. 이게 잊을만 하면 가끔 틀리라고 이걸 내. 사례 문제를 안 내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 요게 나왔다는 거, 작년에. 재작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나와. 이게 4, 5년에 한번 나오거든요. 이걸 왜 가르치기가 어렵냐면요. 거기 가면 용어 읽어보셔. 3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양순의 목적을 저당 잡은 자, 뭐 가압류한 사람, 비읍번에 보면 파산으로 받은 파산관제인, 가장처를 보증하고 보증처를 이행한 보증인. 왜 어려운 거야? 우리 시험범위 안 들어간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해. 우리 보증채무 시험범위 아니에요. 파산 시험범위 아니에요. 파산관제인 누군지 몰라. 모르는 용어들로 다 채워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법대학생들한테는 골라봐. 3자. 법안 3자 골라봐. 걔들 민사소송법도 배우지. 강제법 다 배우니 이런 용어들 안단 말이야. 우리 용어를 모른단 말이야. 모르는 용어를 놓고 고르라는 이거 얼마나 골치 아픈 얘기야. 근데 이게 가끔가다 나오면 골치가 아팠어. 근데 빠졌어. 다행이야. 근데 무조건 올해 사례 문제. 참 운도 좋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이런 거는 찍을 수밖에 없어. 이 용어 자체를 선생님이 설명을 못 해준다고. 일일이 그림 그려가면서. 자, 그 효과 별표 3개고 은익행이 별표 2개였는데 은익행이부터 정리할게. 부동산 은익행이. 최근에 너무너무 잘 나오죠, 은익행이가. 이건 무조건 부동산 얘기야. 통장 표시는 여러분들 올해 시험장과 부동산 무조건 사례 문제야. 등기 문제에 관련돼서 100%. 올해 100%. 자, 부동산 은익행이부터 알아볼까요? 은익행이는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뭘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 뭘 가장하는 거야. 뭘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 뭘 가장하는 거. 자, 제가 예를 뭘 들었냐. 아버지가 아들인 나에게 예를 들면 토지 5,000평을 나에게 증여하려고 그래. 실전 증여하는 거야. 근데 등기소 가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 신청하면 증여세가 왕창 나오잖아. 부모 자식 간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증여인데 증여세 왕창 나오니까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증여를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는 부모 자식 간에 뭐한 거로? 매매한 거로 꾸미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감추게 되고 가장하는 거야. 이때 그래서 부모 자식이 사업한 것처럼 거민계약서 작성하고 뭐 다 했어. 진짜 매매예요? 가장 매매예요? 그럼 가장 매매야. 진짜 매매한다 의사도 없고요. 실제 매매등 치르는 것도 아니야. 그럼 가장행위 하는 것은 누굴 속이기 위해서? 국세청 세무 속이려고. 우리 가장매매 통장 표시하는 이유가 꼭 있는 거야. 제3자 속이기 위해서. 누구 여기서는 세무서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 증여인데 거기다 매매를 꾸며서 등기소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신청서에 아버지 앞에 있는 것을 아들 앞에 등기에다가 신청할 때 그 원인란에다가 증여라 기재했어요? 매매라 기재했어요? 매매라 허위 기재하는 거죠. 등기 안에 알아야 몰라요. 부모 자식 간에 실제 매매한 거 맞나? 의심스럽다고 조사하기로 할 건 없어. 등기관들은 실효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서류가 갖춰지고 기재할 때 기재되면 통과되는 거야. 형식적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소유권 이전, 원인은 매매, 소유자 아들 앞 등기가 났어. 이게 지금부터 1년 전 일이야. 1년 전. 자, 1년 만에 세무서가 국세청 이사 알게 되었어요. 얘들 봐라. 부모 자식은 실제 증여인데 매매라 기재했네. 그거 뭘 냈을 거예요? 그리고 양도세 물었어요. 증여세 안 물고요. 이 사실 1년 만에 알았다면 이제라도 증여세, 가상금 붙여서 중간에 때리면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 발각됐어. 자, 한번 해봅시다. 이때 실제는 증여인데 매매라고 원인을 허위 기재해서 등기 났어. 1년 전에. 이 등기는 1년 전에 난 등기야. 이 등기는 현재.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비록 원인을 허위 기재한 것은 부동산 특별조치에 따라 미등기 전매한 거, 원인을 허위 기재한 거, 절차 위배된 등기는 적발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등기 유효하다. 이거 처벌 받아 이거 받아요. 특별조치에 따라서 원인 허위 기재 금지 조항에 따라서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의 징역을 받을지언정 등기 유효하다. 유효하기 때문에 아들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소유권이 취득됐기 때문에 뭘 내야 되는 거야? 소유권이 취득됐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야.
소유권 취득이 안 되면 소유권 취득이 안 되면 무슨 증여가 안 됐는데 소유권 안 넘어왔는데 무슨 증여 써야니까 안 내면 되지. 내야 되잖아. 그건 취득한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람 병이. 그래서 실제는 증여인데 매각 허위기재 등이 낸 다음에 병한테 팔아먹었다. 병은 제3자야. 3자는 얘기는 악의 3자야. 악이라는 건요. 이건 부모 자식 간의 실제는 증여지. 매매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어. 알면서 매수했던 악의 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왜 취득하는 거죠? 내 앞에 사람이 권려얻으면 다음 사람 선이야 놀랄 필요 없어. 악이도 취득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쫓아가서 무효 추첨 등이 말수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때 겉으로 드러난 매매로서는 유효다 무효다. 매매로서는 무효. 이 매매가 유효하다 그러면 양도세 묻는 게 정당한 거야. 가장매매는 무효다. 감춰진 증여로서는 유효다 무효다. 증여로서는 유효하다.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단어 정확히 써야 돼. 정확히. 등기는 유효. 매매로서는 무효. 증여로서는 유효. 그 다음에 하나 더 쓸 수 있죠. 여기서 부동산 은닉행위는 유효하다. 은닉행위는 유효하다 나왔어. 부당 은닉행위는 유효하다. 맞는 질문, 틀리는 질문. 맞는 질문이에요. 뭘 갖고 은닉행위라 부른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은닉행위라 부르는 게 아니라 요거 숨겨진 행위, 증여. 요거만 은닉행위라 부르는 거야. 이거 가지고 은닉행위라 부르는 게 아니야. 은닉행위는 유효하다. 단어 딱 네 단어네. 그렇죠? 요 연습하셔야 돼. 연습 안 하면 헷갈려요. 등기는 유효, 매매는 무효, 증여로서는 유효. 그다음 은닉행위는 유효하다. 무효가 아니다. 요걸 은닉행위라 부르는 거, 요거를 증여를 유효하다. 딱 네 단어예요. 그렇지만 자주 나왔어요, 요즘에. 자,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효과 209쪽에. 여기부터는 10분 쉬었다가 가장매매하며 등기 그려가면서 상세히 보고 착오로 가자고, 착오로.